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 화실에서 이젤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 나중에 뭐 한번 공개할 건데 다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부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략 8월 2일쯤에 끝났으니까 8월 2일부터 이제 이 화실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8월 2일 날 저랑 꽤 몇 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친한 작가분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했는데 이름이 백은영 씨인데 백은영 진로교육 TV예요. 백은영 진로교육 TV. 큰아들이 대학교 졸업했을 거고요. 글쎄 나이로는 거의 이제 60대가 됐으려나요? 50대 후반 아닌 60대가 됐을 텐데 작은아들이 대학생쯤 된 것 같고 아닌가? 벌써 작은아들이 취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얘기는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유튜브 초기 구독자예요. 이 백은영 작가가 EBS에도 출연해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던 책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 권 썼어요. 신사임당에 대한 책도 쓴 작가고 백은영.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하면서 이분 거를 들었는데 부모는 돌을 닦아야 된다. 바로 냅도라는 돌을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던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관은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제 강의는 예술가의 색깔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본능을 좀 강조하고 더 감성이라든가 최초의 그 동기부여 이런 걸 더 예술가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동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스타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이분은 자기가 이제 육아 경험이 훨씬 많고 여성이고 애들을 성장시켜서 취직까지 시켜본 엄마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엄마들이 이해하기 좋게 강의를 한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백은영 씨는. 그래서 한번 백은영 뭐 이렇게 좀 현수막 같은 게 없어서 백은영 진로교육 TV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독을 하시면 이제 엄마들만 하시면 돼요. 애기 다 키우신 분 말고 거긴 또 그 초등학교 엄마들 교육하는 장면이 현재 올라가 있더라고요. 8월 2일 날 개설을 했어요. 8월 2일 날 이틀 전에 유튜브 그러니까 몇 개 없죠. 영상은 예전에 했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찍어놓은 거를. 근데 아무튼 대화 내용이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 자상한 엄마 외모도 그렇지만은 이 백은영 작가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정선주 작가 학력 파괴자들 정선주 작가 3명이서 저기 대학로 해화역 대학로 맞죠? 거기서 이제 저녁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론 그때 이제 백은영 작가는 EBS에 출연할 때였고 저는 EBS 출연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PD한테 얘기해 주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교육적으로 EBS에 이제 출연을 하려나 그러면서 이제 백은영 작가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PD를 그랬는데 결국 저는 미래학 쪽으로 EBS에 출연하게 됐죠. 전혀 다른 PD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추억이 생각나요. 정선주 작가는 아직 뭐랄까 책을 한 권 학력 파괴자들 써냈고 이제 2탄을 쓰고 있는
쓰느라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쓰고 있죠. 근데 저하고 백은영 작가는 책을 뭐 기본적으로 거의 10권 정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 할 말이 많죠. 책을 한 권 쓸 때 저는 대략 한 1000권 정도의 그 압축해서 그 책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50권 정도가 압축돼야지 한 권의 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권 정도를 압축시키면 꽤 양질의 책이 되는 거고 한 500권 압축하면은 대단한 책이 되는 거고 1000권 정도 압축하면 이제 너무 어려운 책이 되죠. 근데 그 단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100권 정도 압축한 게 참 좋긴 한데 저는 좀 너무 많이 압축했다 이런 느낌이 제 책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엊그제 이제 그 익산 이지부동산 형의 그 형수가 미용실을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회식을 하려고 이제 미용실에 가서 퀸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거기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저랑 아주 오래된 인연인데 윤범모 씨도 이제 일랑 선생님의 이제 제자죠. 일랑 선생님이 아마 좀 키워줬을 겁니다. 윤범모 씨를. 그래서 인터뷰 내용 중에 늘 우리 이제 화가들이 하던 얘기가 나오죠. 지금은 그림이 1000억 넘게 팔리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림 매출액은 매출액 자체가 순수익인 거.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세금은 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미술품은 95%가 순수익이에요. 세금 다 떼고 나서도.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것을 외국에서 팔았다고 했을 때 한국 작가가 외국에서 1000억을 팔았을 때 1000억을 벌어 오려면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윤범모 관장님 인터뷰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일랑 선생님이 늘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되는 줄 알아. 그 돈을 외화를 가져오려면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제 봉황산 터가 좋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제 500평 화실을 짓고 한국형 798을 성공시켜 보겠다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예술 사업이거든요. 삼성이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반도체니 뭐니. 근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래서 순수익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몇십 조인데 순수익은 몇 조밖에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근데 그림은 거의 그 매출 자체가 순수익이죠. 자, 자꾸 돈 얘기한다고 또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윤범모 관장 인터뷰에서 좀 놀랬던 게 국립현대미술관이 1970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생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년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우리 대전 형님이랑 같이 이제 지금 여기 색칠하고 계신데 브라보콘을 대전 형님이 먹는데 브라보콘이 1970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브라보콘이 1970년에 시작됐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전 형님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알라딘 중고서적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미술책을 사오신단 말이죠. 이제 여기 화실에서 보라고. 근데 이제 그 책 읽는 여자 할 때도 이런 거를 피카소에 관한 책이라든가 작가에 대한 책을 낭독할 수도 있어요. 낭독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피카소, 마티스에게 도전장을 던지다 이런 챕터는 당시 마티스가 훨씬 더 선배인가 봐요. 네, 좀 그래서 어쨌건 선배 내지는 라이벌이었겠죠. 근데 이제 마티스의 그 말년의 작업이 굉장히 좋죠. 말년까지 그 파킨슨 병인가 걸렸을 때까지 좋고
피카소의 말년 작업보다는 이제 마티스가 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골라서 좀 이런 책은 골라서 아마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챕터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술이나 작가에 대한 책은.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안 보여드렸던 책이 이건데 물질에서 생명으로.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과학책이긴 한데 저자가 11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 11명을 했고 패널 토의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그 과학자들하고 대화 형식으로 하는 사회자가 질문하고 과학자가 대답하고 하는 대화 형식의 이 매 챕터마다 있어요. 그 인터뷰 형식에. 이거는 이제 정말 읽기 어렵겠다. 막 전문 용어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근데 전문 용어 있는 거 빼고 알아들을 만한 거를 좀 골라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저도 못 읽는 생물학 용어가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대로 읽어야죠. 알파벳을 O, GLC, NAC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읽어야겠죠. 10의 마이너스 23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알바생들이 과연 이걸 읽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은 한번 시도는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이제 알바생이 좀 버벅될 수도 있죠. 전문 용어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든가 피카소 깊이 읽기 발견자 피카소 이런 책들은 사실 이걸 몇 권이나 샀을까요? 한국인 중에서 산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책을 유튜브에서 낭독해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급 좀 지적인 구독자들이 앞으로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백은영 진로교육TV를 홍보하려고 이걸 처음에 열었는데 이제 할 얘기가 막 이것저것 생각나다 보니까 자 마무리는 피카소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카소 명언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는 걸 또 느끼는데 피카소 명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 버전이 그게 아닌 거야. 피카소의 원래 버전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명언을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압축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피카소가 이제 인터뷰에서 했던 전체 문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예술은 진리를 적어도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파악하도록 가르쳐주는 일종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예술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압축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거죠. 상대성 이론하고 피카소의 그림이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제 월간 인터뷰에서. 근데 그것에 관한 명언이 또 하나 있어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면 같은 주제로 100개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다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종교화를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종교를 테마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건 그냥 종교화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그림, 회화하고는 조금 더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술은 일종의 반란이다.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려면 예술과 자유는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쟁취해야만 한다. 예술과 자유는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아직 원시인의 조각보다 더 나은 것을 조각해내지 못했다. 중간 생략하고, 인류가 단순해지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예술에서도 원시인과 같은 경탄할 만한 단순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피카소가 아프리카 가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소녀의 얼굴들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복잡해지다 보니까 미적인 단순성을 지금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명언이 정말 대박이네, 대박. 이게 이제 오늘 백은영 진로교육 TV, 그 다음에 정선주 작가의 학력 파괴자들, 그 다음 제가 써왔던 책들 하고 연결된 피카소의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다 이제 이 명언 하나로 압축되는 거죠, 마지막에. 자, 미에 대한 진부한 교육은 허위다. 그러니까 어제 만난 죄송해요. 다시 읽어드릴 건데, 어제 제가 티셔츠를 선물 받았어요. 이분이 이름이 오 작가님인데, 오화백님인데,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아무튼 이거 까치 한지로 이렇게 새도 만들고 하는 그분인데, 이분도 이분은 미술학원 강의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미술학원 가서 어머니들한테 애들 미술학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강의한대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러니까 피카소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에 대한 진부한 교육은 허위다. 우리는 속았고 그것도 진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속아 넘어갔다. 예술은 미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두뇌가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거다. 본능과 두뇌가 우리가 교육받은 그 기준들을 다 뛰어넘어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제가 쓴 책들이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가 창의성 뇌교육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시 우리의 본능과 두뇌가 어떤 기준, 기존의 교육 관념, 콘텐츠 그런 거를 뛰어넘는 경지까지 가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몰입을 해야 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 정해지지 않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방황도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 책에 썼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포착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미안하고 패턴 인지 능력이다. 그리고 선견 지명이다. 우리 두뇌는 신미안과 패턴 인지로 선견 지명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두뇌의 목적이다. 이제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말을 하자면 우리 두뇌는 이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신미안과 패턴 인지로 선견 지명의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피카소는 여기서 미에 대한 진부한 교육은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카소 당시에는 그것이 미술 교육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였죠. 당시에는 영어 수학 교육은 그렇게 하세요 이거였지. 근데 지금은 영어 수학 교육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술가로서 미래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미래학에 대한 책을 쓰고,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고,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일자리가 놀자리 경제로 바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의 어떤 그 대략적인 그 원천이라는 것은, 미술이라는 것이 기존 작가들이 안 했던 걸 막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반란의 작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그 교육은 그냥 쭉 했으면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반란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늘 반란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이 반란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예술가들은 계속 반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피카소 얘기처럼. 자유를 쟁취해야 되고, 기존 질서에 대항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이야기라든가 진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 자녀 교육의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는 미술 교육 이게 자체가 이게 뭐랄까 이게 속았다 이거야. 속았다 허위다. 그게 아니라 예술적인 미는 기존 기준을 뛰어넘어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교육으로 진짜 예술성을 잡기는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우리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교육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다 벗어나서 얘네들이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앙트프러너가 되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의 그 창업가가 되는 것이고, 프리콜라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C&D, 그 스티브 잡스의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능력, 아예 새로운 걸 시작하는 기획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카소처럼 예술가의 역량하고 거의 같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대중이 예술가가 되어야 하고 모든 대중이 창업가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거 관련된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마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진부한 교육은 허위다. 우리는 속았고 그것도 진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속아 넘어갔다. 무엇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두뇌가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